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그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하버드 국제학술대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의 리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삼켰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눈물로 무대를 떠나야 했던 그 치욕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까요. 해양 의존형 하위 국가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논하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 교수의 제자 왕레이까지 비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손에는 3년간 준비한 비밀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상식을 뒤엎을 폭탄적인 증거들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발표가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들고 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심지어 리 교수조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진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유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년 전, 바로 이 하버드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당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국의 성장 모델을 발표하던 중이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나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감상적이군요. 한국은 결국 자원 없는 해양 의존형 하위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라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준비한 자료는 모두 헛되었고 감정이 북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리 교수와 그의 제자 왕레이가 비웃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정적인 여자 교수가 어떻게 국제학술 무대에서 논쟁을 벌이려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날 이후 저는 3년간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모으고 논리를 다듬었어요. 눈물이 아닌 팩트로 승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버드 국제학술대회장은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리 교수의 이름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옆자리에 왕레이. 3년 전 나를 비웃던 그 제자까지 함께였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리 교수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유나 교수, 오랜만이군요. 이번에도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눈물 준비는 하셨나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로 말씀드리려고요. 눈물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리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뒤에 선 왕레이도 비웃듯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년 전의 이유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으니까요. 학회가 시작되고 리 교수의 발표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광대한 자원, 군사력, 영토를 강조하며 강대국 논리를 펼쳤어요.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중국의 성장 모델이 21세기 국가 번영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자원이 있는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은요. 리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리 교수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저를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이유나 교수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떨림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 왔으니까요. 단상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한국이 걸어온 길의 가치를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자료를 펼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눈물을 흘리며 내려왔던 그 자리니까요. 처음 몇 초간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 교수와 왕래인은 앞줄에 앉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의 이유나입니다. 오늘 저는 자원 없는 국가의 번영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리 교수가 작게 웃으며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또 저를 비웃고 있겠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원, 영토, 아니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왕래이가 손을 들었어요. 당연히 자원과 영토겠죠. 사람은 대체 가능하니까요.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던 통계 자료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2023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그래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광물 자원도 부족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6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리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발표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죠. 청중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관심을 보이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리 교수는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때 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모든 산업은 중국 시장이 없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없다면 무너질 모래성 아닐까요?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이미 예상했던 공격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 교수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수출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10년간 중국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변화된 수출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의존이 아닌 공존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리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자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3년간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한국이 자원 없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수출 성장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부터 2023년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로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천연자원 없이 이룬 기적입니다. 왕래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미국의 도움 때문 아닌가요? 외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에 원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이 받은 원조와 나중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한 원조 금액을 비교한 표였어요. 한국은 받은 원조의 5배 이상을 다시 세계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거죠.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몰랐던 사실이었나 봐요. 리 교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부터 보죠.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선박들, 가장 복잡한 해양 플랜트들은 모두 한국에서 만듭니다. 천연자원 대신 기술력으로 승부한 대표적 사례죠. 그 다음은 반도체 산업 현황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급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안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죠. 리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결국 선택을 강요받게 될 텐데요.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 주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R&D 투자 비중이 GDP 대비 세계 1위라는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특허 출원 건수, 기술 무역 수지 등의 지표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없는 나라의 선택이자 생존 전략이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이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왕래희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비웃음 대신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다음은 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현황입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아닌 창의성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또 다른 힘이죠. 문화 콘텐츠 슬라이드를 보며 청중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는 팔짱을 끼고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시스템까지. 그때 리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이윤아 교수, 그런 성과들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국 중국 시장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반박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주세요. 화면에는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었던 수출이 점차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2010년 중국 수출 의존도 25%에서 현재는 18%로 낮아졌어요. 대신 신흥시장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죠. 리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비된 데이터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나 봐요. 그때 청중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백발의 노학자였어요. 바로 제 은사님, 최영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윤아 교수, 한국의 이런 성장 모델이 다른 자원 빈국들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최영석 교수님의 등장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시니까요. 리 교수도 그를 알아보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고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실제로 한국 모델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받은 베트남, 에티오피아, 페루 등의 국가들과 그들의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자신의 발전 경험을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죠. 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리 교수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는 듯 했어요. 이제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전환, 우주산업 진출 계획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원 제약을 뛰어넘는 한국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이었어요. 한국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자원 제약을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한국의 DNA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었어요. 리 교수와 왕래이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왕래이는 진지하게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죠. 리 교수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처음처럼 비웃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공은 자원의 유무가 아닌 사람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한 결과입니다. 교육, 혁신, 그리고 끈기.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성장의 비결입니다. 발표가 무르익어가는 순간 리 교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죠. 이윤아 교수님, 인상적인 데이터들이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리 교수가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분포도였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국가의 번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군사력, 자원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강국이라 할 수 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리 교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 질문도 예상했으니까요. 리 교수님의 관점은 20세기적 사고방식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청중들이 놀란 듯 제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물리적 크기나 무기가 아닌 영향력과 상호연결성에서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세계 각국의 혁신 지수, 문화 영향력, 소프트 파워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이 인구나 국토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그때 최영석 교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 교수님께로 향했어요. 리 교수도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리 교수가 말한 힘의 논리가 과연 효과적인지 살펴봅시다. 최 교수님이 자료를 공유하자 스크린에는 놀라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강압적 힘의 사용은 단기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을 초래합니다. 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리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덧붙여 한국의 방위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주 국방 능력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증가 추세와 함께 평화유지 활동 현황이 나타났어요. 균형 잡힌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은 힘의 과시가 아닌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자원 없는 나라가 선택한 현명한 전략이었죠. 청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리 교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왕래이는 이제 더 이상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 한국은 그 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발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청중들의 반응, 그리고 리 교수의 굳은 표정까지 데이터와 사실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왕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 교수의 제자, 3년 전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유나 교수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인재를 키우는 방식. 그것이 결국 한국 성공의 핵심 아닐까요? 왕래이의 질문은 도발이 아닌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리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왕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자의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에 당황한 듯 했죠.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왕래이 박사님,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교육에 GDP의 5.3%를 투자합니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입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 교육의 특징, PISA 성적, 그리고 평생학습 시스템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 암기식 교육을 넘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교육으로 말이죠. 왕래이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어요. 진지한 관심이 엿보였죠. 이때 리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래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그의 말을 최영석 교수님이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리 교수, 학문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닌 진실이 아닐까요? 젊은 학자가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최 교수님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래이는 다시 질문을 이어갔어요. 이유나 교수님, 중국과 한국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중국의 교육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3년 전 저를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육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왕래이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발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리 교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3년 전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히 서 있는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데이터와 사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오늘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자원이 부족한 모든 나라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속에 묻힌 자원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눈물로 퇴장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가슴 깊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긴장되더군요.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최고 발표자로 프린스턴 대학의 이유나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영석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크게 박수를 치셨어요. 심지어 리 교수도 마지못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왕래이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단상으로 올라가 상장을 받으며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한국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도 꿈을 꾸고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요. 청중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이윤아 교수님,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에 저희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함께 연구할 기회가 있을까요? 학문적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리 교수가 내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이윤아 교수, 축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군요. 리 교수의 인정은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리 교수님, 모든 것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문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때 발전하니까요.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때 왕래이가 다가왔어요. 이윤아 교수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동연구, 진심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왕래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최영석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따뜻한 포옹과 함께 귓속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윤아야. 너는 오늘 한국을 빛냈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과 성취감의 눈물이었죠. 3년 전에 굴욕을 이겨내고 당당히 서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왕래이와는 벌써 2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자원 제약 국가의 인재 양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로는 세계적인 학술지 편집장님께서 표지 논문으로 제 연구를 싣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그 비행기에서의 기억과 지금은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부끄러움과 좌절감에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영석 교수님의 전화였습니다. 윤아야, 내 소식이 학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여러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단다. 정말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교수님.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룬 현실이야.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어. 리 교수가 자신의 연구 방향을 수정한다고 하더구나. 군사력과 자원 중심에 접근해서 교육과 혁신으로 초점을 옮긴다고. 놀라웠어요. 리 교수가 그렇게 빨리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널 인터뷰하고 싶어해. 특히 자원 없는 국가의 성공 모델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서울에 도착하자 정말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기뻤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제 발표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메시지들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다음 날 왕래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윤아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 교육 방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한 번의 발표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어요. 이 땅에는 석유도, 금도, 철도 많지 않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고 혁신하는 사람들. 제 책상 위에는 학술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함께 왕래이에게서 온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라는 제목의 중국어 책이었어요. 그가 보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제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구나. 우리의 경험이 자원이 부족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우리는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땅이 아닌 아이디어로 성장했다. 그 말을 되뇌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그리고 세계 학자로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